강학봉의 파이낸셜 코칭. 우와. 네, 강학봉의 강을 맡고 있는 최고 강한돌 최강석 코치입니다. 네, 봉을 맡고 있는 김봉성입니다. 네, 학을 맡고 있는 김학모 코치입니다. 그럼 순서를 강학봉으로 했으면 강학봉 순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강봉하고 이렇게. 맞아. 이렇게 앉는 거 이게 그죠? 뭐또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 마음에 안 드세요? 강봉학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죠 뭐. 강봉이나 강봉학이나. 네네네. 아무튼 그 밥에 그 다음 네. 문제라서. 학봉강. 네, 좀, 네. 좀 그렇다. 학봉강 아우야. 동강아? 자, 오늘 지금 순서는 이제 저희가 시험 방송의 세 번째 코너. 네. 세 번째 코너는 뭐죠? 파이낸셜 코칭.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세 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코너는 Financial Times 해서 지난 한 주간에 파이낸셜 재무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만한 최신 정보, 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뤄보고 그렇죠. 두 번째 코너는 Financial 컬처. Culture. 네, 네, 네. Financial Culture 시간에는 이제 재무적인 거와 관련된 영화, 책, 또 뭐 TV 방송, 네. 또 광고. 유튜브 광고 네네.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우리가 네. 좀 배울 만한 파이낸셜 지식, 네. 또 이런 어떤 인사이트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철학. 살펴보는. 네, 그렇죠. 네. 철학 좋죠. 세 번째는 우리의 엑기스 안고, 그렇죠. 안고. 안고. 네. 메인 테마죠. 메인 테마. 네. 파이낸셜 코칭 네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낸셜 코칭에 대해서 파이낸셜 플래닝도 들어보고 파이낸셜 컨설팅도 들어봤는데 네네. 파이낸셜 코칭은 뭐냐? 네. 이렇게 궁금하게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네네. 있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코너 시작할 때 살짝 소개했습니다만 네네. 이제 제대로 이제 파이낸셜 코칭을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파이낸셜 코칭은 이거다. 한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께서 먼저. 네, 제가 이제 그 파이낸셜 코칭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이 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삶을 위해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디자인하고 네. 행동해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 과정들을 향하기 위해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코칭이더라고요. 플래닝하고 어떤 뭐 일반의 컨설팅과는 다른 거기가 핵심이죠. 뭐 코칭 왜 다른 거예요? 컨설팅이나 플래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컨설턴트나 플래너가 메인 주체가 되는 거죠. 주도권을 네네. 컨설턴트나 플래너가 네네. 쥐고 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고객은 비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일을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해왔죠. 근데 본인의 삶은 본인이 가장 잘한다, 전문가다. 네. 그리고 코칭의 철학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객은 내면에 누가 있다? 답이 있다. 네. 답도 있고 굉장히 현명한 현재를 갖고 있죠. 현자. 네. 근데 컨설턴트나 플래너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모른다. 문제 있다. 네. 모른다. 네. 왜냐? 내가 이 분야에서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가능성, 그 실현해낼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엑기스는 고객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간과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짧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고객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어떤 지속적인 에너지를 발휘시키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우리 김봉성 코치님께서 좀 얘기를 듣다가 이제 생각나는 건데 코칭하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그 컨설턴트 그 차이가 이게 파이낸셜 컨설턴트는 자기 개발 책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개발 책과 같다. 자기 개발 책이라는 게 하라. 에이 바보들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돼. 너 큰일 나.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부자 된다.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음. 거죠. 음. 근데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why, 본인에 대한 why를 가지고 이제 what이나 how to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게 되는 그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좋은 비유네요. 자기개발 서적 같은 것과 또 다른 좋은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파이낸셜 코칭은 결국에 말을 물가에 끌고 가도 그렇죠. 그 말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주체가 결국에는 그렇죠. 그 고객이 주체가 되고 그럼 뭐. 고객이 행동해야 되고 그렇죠. 대신 뭐 해줄 수 없잖아요. 아이고. 네. 결국에 이제 고객이 스스로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렇죠. 새로운 행동을 해야만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이 바꿔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딱 억지로 붙잡아 놓으면 그때는 잠깐 그런 것 같은데 딱 놓으면 원래대로 그렇죠. 돌아가죠. 바로 지성질대로. 그렇죠. 바로 오니시. 네, 우리 지성질대로. 지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만이 결국에는 재무적인 상태도 바뀌는 것이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코칭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제 선진국하고 달리 이 플래닝의 그 피, 그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계약의 영업 수수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수익원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진짜 그 좋은 마음으로 파이낸셜 플래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영업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렇죠. 고객한테 좋기보다는 자기한테 좋은 또는 지점에 좋은 상품을 권유하게 되고 상품 구매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이유도 없고. 음.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그렇죠. 돈도 안 되고. 나도 뛰고 먹고 살아야지. 땅 파먹고 사나?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데 계속 만나기 힘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당장 상품은 구매 계약을 했지만은 후속이 안 되니까 그게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재무 상태도 바뀌고 어떤 뭐 졸업 입학 등등등 계속 상황도 바뀌는 데다가 이 외부의 환경도 계속 바뀝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새로 포트폴리오 새로 또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계획도 플래닝이라는 것이 뭐 계획대로 쭉 가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꿔야 되죠. 근데 그런 팔로업을 받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FP 그럼 뭐 그것도 보험 영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다 망한다 이거는 그때뿐이고 여기 파이낸셜 코칭을 통해서 코칭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통해서 수익원이 돼야만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진짜 고객의 삶에 또 고객의 재무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할 수 있다. 영업 수수료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파이낸셜 코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현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간단하게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잠깐 또 파이낸셜 코칭에서 각자 얘기를 하셨는데 메인 테마로 다룰 거는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파이낸셜 코칭의 좀 전반적인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네. 이제 꾸준히 시리즈로 네네. 나가겠죠. 네. 자, 그럼 이제 파이낸셜 코칭에서는 어떤 것을 좀 다루는가, 어떤 분야를 좀 다루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파이낸셜 코칭은 아까 이제 뭐 최강석 코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행동 얘기하셨고 생각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메인 테마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네. 생각, 생각, 그리고 행동, 행동, 그리고 관계, 관계, 그리고 시스템. 시스템. 이 네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서 행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돈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애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돈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게 무슨 대박 해가지고 그렇지. 떵떵거리고 살고 오케이. 진짜 뭐 그냥 돈이 써도 그렇죠. 계속 나오는 네. 뭐 화수분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하고 거리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럼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어떤 겁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 음. 거기에 맞는 어. 그 필요한 돈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돈을 자기가 좀 다루는 능력도 개발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니까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 또 함께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주체가 돈이 주인이 돼서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돼서 돈이 딸려오도록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 관리,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로 돈 관리도 내가 시간 관리를 안 하면 누군가 때문에 내 시간을 뺏기게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러면 누가 뭐 좀 도와줘. 내지는 또 한잔해 이러면 끌려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돈 관리도 그냥 가만히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이 돈이 어디론가 한잔해. 그렇죠. 그런 데로 간다거나 아이고. 좀 이러면 아, 빨리 빨려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잘하고 또 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자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는. 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돼 있죠. 무지의 상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돈 관리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뭐 진짜 자유로운 모습이 어느 정도의 모습이냐 이것들은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거죠. 이거 모른다는 게 지식적인 측면, 상품이 이런 게 있고 돈을 이렇게 모아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했던 관리 방법, 지식적인 측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런 것들 총괄해서 무지에서 내가 인식하고 그 인식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본인이 원하는 삶, 본인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부에서 네네네. 부자아빠 가난아빠 잠깐 그거 네네. 했잖아요. 네네. 안 드신 분은 두 번째 코너 꼭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네. 이제 아까 우리 네 가지 분야 네네. 시스템이 있었는데 네네. 시스템을 잠깐 우리 김봉성 코치님이 네. 이게 시스템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돈이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 주지 마세요. 조금만 얘기해주세요. 일하는 네. 시스템. 네. 그럼 뭐 돈에다 채찍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돈의 채찍질. 채찍질을 할 수도 있고 이래 이렇게 이래 되나 우리를 어떻게 되나 위한 시스템. 요거를 만드는 게 이게 성공이란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바로 성공할 수 없어. 시스템 만들기도 쉽지 않고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어느 정도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그 시간만큼 이제 들이면 이제 내가 일 안 해도 돈이 내가 예를 들어 200만 원 벌어. 근데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2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게 뭐 연금이든 뭐 임대소득이든 사업이든 다른 소득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내가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파이프라인의 우화가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인쇄소득도 있고, 그렇죠. 뭐 저 월세 받아서 월세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저작권, 네네. 뭐 배당, 배당, 투자해서 받는 배당,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자 소득. 이자 소득은 요즘은 요즘 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어디 저기 좀 요즘 이자율 높은 나라 온다 거기다가 아유, 이렇게 한때 그 일본의 그 제로금리일 때 일본 돈 빌려와서 그렇죠. 국내에서 사채업을 아이고, 해가지고 많죠. 어떤 데들이 러시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데 많죠. 산나머니 뭐 이런 거 그죠? 그때는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뛰고 있는 데가 베트남, 베트남. 네. 베트남이 돈 빌려주러 가야 되나?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저금리인데. 네. 우리나라 돈 가지고 제가 베트남에 알기로는 가서 그 저기 어디야 브라질 금리 브라질.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아하.
한 12, 13%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는 돈을 이렇게 뭔가 수입을 좀 안정화시키고 수입을 늘리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 또 돈을 뺏기는 덜 그렇죠. 쓰는 네.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 또 어떤 정확하게.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리죠. 약간 불리는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 그게 두 축이죠. 그 축.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장치를 망가지지 넣는 않도록 안전장치. 안전장치, 보험. 어. 네. 그게 있어야 갑자기 뭐 무슨 큰 일이 났을 때 내 시스템들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는 게. 네. 그래서 뭐 자동차 보험 들듯이 그런 안전장치로. 일종의 뭐 네. 안전벨트 또는 그렇죠.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이거 뭐 풍선 나온 게 뭐지? 에어백. 에어백 그런 거 그런 거 또는 뭐 낙하산 네. 그리고 낙하산 그런 것들. 비행기 탈 때 이제 낙하산을 꼭 갖고 타야겠죠. 그렇죠. 그런 거 네. 좋습니다. 일단 시스템 그렇고 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생각이가 그 행동이 바뀌어갈 때 행동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한 거 있어요? 예비 방송인데 이게 뭐 너무 다 얘기하면 짧게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자세한 건 또 다음에 다루니까. 그럴까요? 행동은 사실은 뭐 두 가지가 있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행동이라면 그게 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 돈을 버는 행동과 돈을 관리하는 행동.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보였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럼 직장인들이 뭐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불려야 돼. 네. 재테크. 재테크, 근데 재테크, 투자, 네 투자. 아 훌륭하시네요. 재테크 방법 중에 아시는군요. 주식, 네 주식, 채권, 채권, 네, 부동산. 부동산.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식이죠. 그렇죠. 네. 적은 돈으로 좀. 아 그럼요. 한 종목 딱 뉴스에 막 가끔 나오잖아요. 몰빵. 그렇죠. 꼭 나와요. 웹 브라우저 키면 끝에 땡땡 무슨 투자 수익률 1000% 뭐 이런 것들 보셨죠? 이거 직장인이 다 그렇게 돈 불리려고 하죠. 그러나 가능한가요? 뭐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아, 있고 그렇죠. 네. 하다 쪽박타 하는 사람도 있고. 확률상 굉장히 희박하죠. 확률적으로 그 높더라고요. 일반인들이 1년 내내 해서 딴 확률은 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굉장히 희박해. 그러네 거기다 굉장히 목숨 걸죠. 제가 아는 최근에 이제 한 고객분도 남편이 몰래 하시다가 약 몇천만 원 가량의 빚을 갚으시죠. 아하. 그 우리 시간에 그 주식으로 재테크하는 것도 좀 가르쳐 줍니까? 아 그건 안 합니다. 아 그거 안 합니까?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주식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중에 97명이 돈을 잃어요. 3%가 따요. 근데 이 3%는 어마어마하게 따는 사람들이고 아하. 그 3% 안에 들 자신이 있으면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능한 자기개발. 자기개발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사내에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통해 가지고 매년 연말에 연봉이 올라가는. 그렇죠. 연봉 협상 때 과감하게 내가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어 주시오. 실소? 난 떠나겠어. 바이 사인하라. 바이바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애돈 정말 이렇게 되면 포기할 수 있고 얼마나 정상적으로 지극히. 사업하시는데 그럼 아. 아주 똑똑하신 아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대기업 뭐 삼성 뭐 LG 이런 데 다니다가 그렇죠.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고 아, 사업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돈 그런데 많으시죠. 메인은 결국에는 돈을 불릴 수 있는 행위를 외부에 찾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행동이 이제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렇죠. 능력, 역량을 그렇죠. 갖는 네, 것들이 네, 되게 네. 중요하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걸 본인 자신이 그렇죠. 투자해라 네, 뭐 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네네네. 방법, 행동 그런 그거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가계부를 쓴다든지. 대표적으로 저거 있잖아요. 연말 되면 국가정부랑 회사들 연말 장사하는 거 있죠. 연말정산. 아니요. 원래 결산부 이제 사학계에 따라 예산과 결산. 근데 혹시 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합니다. 아, 네. 혹시 하시나요? 매달 하고 있어요. 아, 훌륭하시네.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이제 예결산 세우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아, 그럼요. 네, 예결산 좋습니다. 세우는 그럼 이제
이 행동 부분에서는 자기 재무적인 부분의 행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또 능력을 또 개발하기 위한 우리 어떤 네네. 팁, 노하우 이런 것들, 돈을 관리하는 방법, 절세 방법 뭐 이런 네네. 것들 네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생각, 행동, 아니, 생각, 생각.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제일 항상 고객분들을 만나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아하. 네. 생각을 바꿔라. 네. 생각을 바꾸는 중에 가장 생각대로 띵. 어우. 그러니까 참 광고 그 컨셉 만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생각대로 띵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디자인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봐라. 삶의 디자인이 되냐? 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파이낸셜 컨설턴트나 플래너를 만나서 실패하고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삶의 디자인이 정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 건지, 왜 사는지, 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그렇지. 잘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걸 모르는데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치화된 부자를 자꾸 안겨주죠. 당신이 매달 얼마 저축하면 몇 년 뒤에 이렇게 되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은퇴하는데 뭐 몇십억이 있어야 네네. 된다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그 책에 한 예화가 나오죠. 부부에게 파이낸셜 컨설턴트가 와서 그러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대충 일하시면 어떡하시죠? 조금 더 일하셔서 돈을 버시면 배를 더 크게 사시고 이 배로 고기를 더 벌면 아하. 더 큰 배를 사시고 그리고 그 그래갖고 큰 배로 회사를 차려서 회사 돈을 차려, 굉장히 많이 네. 어. 그러나서 어부가 반문을 하죠. FP한테. 그 일의 삶은 뭔가요? 물으니 FP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친구들을 만나면서 쉬엄쉬엄 살면 되는데 어부가 마지막 결정적 한마디를 던지고 왔죠.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이 구체화되고 정의되고 계획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금융상품도 접목할 수 있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관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생각은 분명하게 본인의 삶을 디자인해라. 더불어서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그렇죠. 설계, 그렇죠. 플러스 돈에 대한 재무적 설계.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파이낸셜 플래닝만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라이프 플래닝과 함께 파이낸셜 네. 플래닝이 돼야 된다. 그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잠재의식에 있는 재무적인 신념.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음. 나오는 돈에 대해서 가난 아빠는 어떤 신념을 갖고 그렇죠. 있냐, 부자 아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이게 또 좀 아사무사한데요. 많죠. 그 관계를 보면 관계는 이제 플러스 되는 관계, 아하. 마이너스 되는 아. 관계. 돈에 좀 또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 네네네. 도움이 안 되는 관계. 네,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주변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돈을 이제 못 버는 그런 거고. 우리 저기 뭐 백수삼촌, 백수삼촌, 뭐 주변에 이제 돈 이거 이제 고스라고 돈 버는 거. 네. 이런 거. 돈 안 되는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최근에 좀 지난 광고인데 그거잖아요. 모인다. 아버님이 편지 않으실 때. 아유. 그게 이제 저 가족 중에 이제 참 편찮은 분이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또 이제 그 연예가에도 보면은 아유. 열심히 뼈골 빠지게 벌었는데 가족들이 잘못 아이고, 날려버리고 맞아요. 도장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김구모 씨, 네. 그다음에 장윤모 씨.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과감하게 표현하시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저기 실명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김구모 씨, 장윤모 씨 네네네. 이런 분들, 그죠? 가족들이 참 재무적인 거에 좀 재무 지능이 낮다 그래야 되나? 이게 결론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였죠.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계하고 돈하고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이 관계가 잘못되면 재무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도 있잖아요. 왜? 그 재벌 옆에 따라다니면 준재벌 된다. 그럼요. 그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점심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재무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디자인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의미가 네네. 다르게 되겠군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네. 파이낸셜 코칭에는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다루는데 네네. 재무에 관련된 재무 생각, 네. 재무 행동, 재무 관계, 재무 시스템. 예. 재무라고 한정을 지으면요, 네. 약간 좀 이제 크게 이제 생각, 행동, 관계 시스템으로 가고 그 안에 이제 일부 이제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가 같이 포함이 돼요. 네. 좋습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 라이프적인 측면과 그렇죠. 파이낸셜 측면. 네네, 그렇죠. 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합적 관점으로 그럼요. 봐야 된다. 네네. 한쪽만 시스템만 조지거나 네. 행동만 조져가지고 네. 절대. 딴 데서 빵꾸가 난다. 네. 통합적 관점으로 그렇죠. 본다. 네, 그게 이제 키군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네. 하나하나 조목조목 네. 들어가 보도록 하고 네. 또 파이낸셜 코칭 들으시는 애청자 중에서 나도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다. 이런 분들은 사연 올려주시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거나 아니면은 전화 통화로 해서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로 마쳐볼까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런 거 해야 될까요? 네. 어색했어.